성신대학 의학부가 교구청 건물에 있다가 이후 60년대 후반에 경운동으로 이사를 가고요. 80년대에 강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창기 졸업생들만 이 명동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광태 이사장님이 의학부 2회 졸업생이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그 자부심 높은 그 의학부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아까도 이제 명동이 아주 놀기 좋은 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뭐 전쟁 나고 바로 소복하고 뭐 우리는 저 중학교 다닐 때 3개월 다니고 한 학년 때 올라갔다고. 네. 공부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고. 네. 그 당시에 의과대학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하고 똑같아요. 여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다 경희전 출신. 네. 서울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로 짜여져 있어요. 네. 이분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아주 어려웠다고. 그리고 거의 일주마다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은 뭐 50점, 60점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빵점을 줘버려요. 네. 환자 진료하는 거는 99점도 안 된다고. 네. 1점이 틀려도 환자는 죽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게 이사장님께서는 한 번에 혹시 뭐 좋은 질문이에요. 재시험을 많이 쳤다고 그래서. 재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대개 시험 치면 한 3분의 1은 통과되고 3분의 1은 재시험 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5번 칠 때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2회거든요. 2회인데 우리 졸업한 학생 수가 39명, 1회하고 똑같은데 네. 반은 1회에서 낙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은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낙제는 안 했습니다. 네. 제 시험을 5번 볼지언정. 볼지언정. 저 이 책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성의 학보를 이게 초창기부터 학보였군요.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그 의학 부장님 양기섭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예.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목록도 이제 같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편입생까지 해서 뭐 146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A반, B반 나눠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예과 졸업할 때 떨어져 나가고 학위 수여식 할 때는 39명. 근데 저는 또 대단히 놀라웠던 게 그 해에 있는 국가고시에 39명이 다 합격했대요.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그 전통이 10몇 회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100% 100% 합격이. 전쟁 이후 1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천차만별이었대요.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고 신부님들이 그 인성교육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예절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화면 보니까 뭐 가톨릭 의대 나온 사람들은 대환영했다고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그 의학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흔적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2011년에 이제 서울대교구 그 명동성당 바로 옆에 서울대교구청 신관이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명동성당이 문화재의 사적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그 근처에서 뭐 신축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 사전 조사를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발굴된 거예요. 가톨릭 의대 부속병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었던 어떤 약병, 약사발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한 78점 정도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게? 명동성당 근처에 있는 여러 건물을 사용해서 의학부 건물을 사용했거든요. 주교관, 사도회관 이런 건물들, 뭐 그다음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건물, 그다음 뭐 개성초등학교 여자부 건물, 뭐 이런 건물들 중간 다 사용해서 의학부 본부 건물, 교실, 그다음 무슨 실험실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그런 걸로 썼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 자리가 성가 기숙사 바로 그 언저리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학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이 시기가 어땠습니까?라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셈이 됐는데 정말 적기에 좋은 계획을 세웠고 그 도전은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탄탄하게 체계를 갖추던 이때에 막 뭔가 제대로 되던 때에 당황스럽게도 이 의학부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천주교 학교에서 왔는데 에? 이럴 거면 내가 서울대로 갔지 여기로 왔겠냐고요 내가. 그러니까요. 입학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하셨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럼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근데 이렇게 서명받는 게 힘이 될까? 글쎄, 되는 데까지 해봐야지. 찬성하는 학우들도 점점 늘어난다는데 고대는 벌써 건물까지 준비해놨다네. 오히려 잘 됐다는 학우들까지 있으니 내 참. 이렇게 정든 의학부가 없어지는 건가? 허탈하구만. 이렇게 물러나면 안 돼.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신대학에 왔느냐 말이야. 신부님. 의학부 합병 반대 서명 운동 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정 내가 좀 바빠서? 응?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양신부. 자네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인가? 내가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아유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니, 알아듣게 말해보게. 의학부 말이야 의학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졸업생도 못 내고 홀랑 털어버린다고? 이게 사실인가? 자, 한 잔 들게나. 몸은 좀 어떤가? 뉴욕 공동체엔 별일 없고? 이게 말이 되나? 교회 안에서 의학을 배우겠다는 학생을 우리 손으로 내보내다니. 자네도 참 이게 쉬웠겠나. 의학부를 유지하면서 빚이 점점 늘고 있다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아니 애초부터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 중요한 인재 양성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자, 양신부. 화만 내지 말고. 자, 어서 들게나. 돈 문제라면 내가 해결함세. 자네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뉴욕 주교님한테 도움 청하고 안 되면 내 로마라도 다녀오겠네. 그리고 대주교님을 만나게 해주게. 내가 설득하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아. 의학부 설립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했는데 내가 꼭 방법을 찾고야 말겠네. 이렇게 양기섭 신부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의학부 설립 1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건데 고려대와의 합병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고려대학교는 의대가 없었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의대는 사실 연세대는 의대로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고려대는 의대를 설립할 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가톨릭 의대를 인수 합병해서 이미 인가받았고 수많은 병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톨릭대를 인수하는 것이 의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정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렇게 비롯됐나 보죠. 기인되고요.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양기섭 신부님이 등장하면서 합병설이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네, 양기섭 신부님은 평양교구 신부님이셨고 30년도에 서품 받으시고 분당 사목을 하면서도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 어떤 수완이 그걸 자금을 동원한다거나 네. 또 확장한다거나 네. 또 새로운 어떤 컨텐츠로 다른 각도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또 폭이 넓으셨던 선각자에 해당되는 그런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외모부터가 좀 뵈니까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시고 네, 풍채도 좋으신 것 같고요. 추진력 있어 보이시는 그런 얼굴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별명이 있으셨어요. 불도저. 불도저. 네, 아, 이렇게 딱 강단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그러셨는데 네. 어쨌든 근데 저 양기섭 신부님의 그 개인사도 되게 재미있으시다고 할까, 흥미롭다고 할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평양교구의 첫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교구로 이적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명동 본당 신부님으로도 계셨었는데. 양 신부님에 대한 에피소드는 신자 어른들은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세셨다. 고려대와의 합병도 가장 강력히 막으셨던 분이 바로 예, 양 그렇다고 볼 신부님이시고. 수 있겠죠.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으니까요. 네. 예. 의과대학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난 당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과대학을 더 존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모해도 안 되고 마지막엔 거의 그 고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기섭 신부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이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은 얘기지만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거기에 뭐 빼고 보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또 이분은 미국에서 한 10년을 봐왔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할 때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 가능한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네. 그래서 하나도 가져온 거는 없지만 제가 틀림없이 성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이 그렇다 이게 사실이. 예. 또 거짓이 없으니까 남이 금방 100% 믿어요. 네. 뭐 시간이 가도 그 거짓이 없으니까 네.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아주 순조롭게 생각보다는 더 잘 병원이 건립되고 또 장비도 좋은 장비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분이 아니었으면 또 하나는 카톨릭을 믿고 또 좋은 자리에다 병원을 짓고 그것도 설계도 아주 미국 맨하탄에 제일 좋은 건물을 지니까 네. 환자는 올 수밖에 없다고. 네. 또 장비가 최신 장비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VIP는 다 성모병원에 와서 진찰 받고 수술했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간 걸 대단하게 그 아주 뭐랄까 명예롭게 생각. 명예롭게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병원은 점점 더 잘 되고 또 대한뉴스에 그냥 그 성모병원이 그냥 늘 돈 안 주고 그냥 맨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홍보를 계속 명동 해주시고. 성모 그때는 뭐 홍보한다고 돈 낸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네, 하여튼 네. 이게 그냥 뉴스마다 나오는 거예요. 맨 네, 앞에. 네, 네. 예. 그 그래서 정도였군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로 인수합병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온 양 신부님이 가톨릭 의과대학을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고의 학생이 되어라라고 훈계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시는 거 보면 끝에서 끝을 간 거죠. 매각될 수 있는 매각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최고의 의대가 되어라라고 한다는 자체는 뭐 사목자적, 교육자적인 입장으로 보면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네.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심폐소생술로 심폐소생술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거죠. 이제 네, 네. 최고의 건강을 네, 네, 갖추기 네. 위해서.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 뒤에는 커다란 백이 있어. 하느님이라는 그렇죠. 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거 하나 믿고 네. 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의료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의학부 설립 그리고 그것이 막 위태로웠던 상황을 극적으로 구해낸 것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가톨릭 의료는 어떤 역사를 또 써내려갈까요?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럭을 타고 명동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 앞에 타셨나요? 뒤에 타셨나요? 뒤에 탔습니다. 아, 그래요? 앞에 성모병원 앰뷸런스입니다. 아, 일종의 저기 간호사들이 저 언덕 밑에 네네네네 보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생명줄 챙겨볼까요? 우리도 나병 치료병원을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자분들 찾아다니는 것도 저 자식 낳고 잘 살아요.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뭐 이상한 거 있죠. 가치를 공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